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3월 5일 일요일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우스컵 초반부부터 100배가 넘는 이변이 발생이 됐습니다. 하지만 중간으로 흘러가면서 안정감 있게 흘러가다가 후반부에서 다소 좀 중배당 몇 경주가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전일 아무래도 좀 고전했었던 서들이 강자들이 결승 못 간 서들 꽤 있습니다. 이용희도 있고 이찬우도 있죠. 반면 나름 선전 펼쳐 나가면서 결승선 편성이 짜여졌는데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결승 가지 못했었던 6경주 이용희라든지 7경주의 이찬우 정도는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7경주, 8경주, 10경주, 11경주는 다소 좀 접전 양상 경주로 흘러갈 수 있죠. 파업과 비파업의 줄서기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종훈련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만 말씀드리자면 임영환, 임진섭, 유선우, 이서혁, 이진원, 김범준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임영환, 임진섭, 유선우, 이서혁, 이진원, 김범준 선수의 지정훈련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인 흐름 한번 분위기 한번 살펴본다면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용희가 이번 회차는 상당히 좀 의욕 없는 경주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투지가 사라진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금일만큼은 편성이 좋습니다. 2호키 활용이 나간다면 직선 추입반 충분히 살려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1호키로 활용이 나갈 수 있는 이용희의 직선 추입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비파업 선수들이죠. 고유한 박유나 장경동이 협공 펼쳐 나간다면 김명섭도 이번 회차는 페달링이 상당히 좀 무겁기 때문에 박성순과의 협공을 과연 성공시킬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힘으로 넘어서게 된다면 박성순이 밀착 막혀 나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박유나 고유한이 긁어버리면 김명섭 연이틀처럼 또다시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8경주도 이번 편성 박지원과 전준영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분명 유리한 던져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한데 원체 기복이 심한 선수들이죠. 이진원이 일요 경제 상당히 강합니다. 황근영, 황영금 믿다가 박지원, 전준영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진원을 중심으로 하는 뒤집기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우스컵 9경주입니다. 이찬우도 저는 좀 아쉬움을 나겠어요. 하지만 박중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간다면 이찬우 자신감 있는 견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지켜줄 가능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만 장태찬이라든지 최창훈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이찬우, 박중태 믿다가 고전할 수는 있기 때문에 이 점이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중태가 얼마만큼 끌어주느냐에 따라서 이찬우의 작전, 착순권 진입이 달라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데 득점은 정업, 황정현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수영, 백동호, 권성호 활약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노태경의 연대리죠. 공태욱하고 김원호가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황정현, 모태경의 뒤를 끊어먹게 하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김원호도 컨디션이 괜찮고 공태욱도 몸 상태가 좋기 때문에 이번 편성 황정현이 경주 펼쳐 나가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결승 11경주 손재화하고 김우겸 여기에 김범준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정현, 김우현, 유선우, 임진섭, 백전노장 노련한 선수들이 초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경주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유리하죠. 손재화하고 김우견 또 전법적으로 좀 겹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힘대결 펼쳐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파업 선수들에게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최대의 변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우스컵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 경주씩 한번 우스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용희가 이번 회차는 상당히 좀 승부 의지가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요 경주 때도 그랬었죠. 별다른 몸싸움을 펼쳐나가진 않았어요. 몸 상태가 좋았었던 이용희는 몸싸움 펼쳐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나갔었는데 그냥 인정하고 빨래질 경주로 막해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이용희. 전일도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금일만큼은 이용희 승부욕 발휘해 나가야 됩니다. 승부욕 발휘 없다면 태만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용희 승부욕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용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1호키라든지
김종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종현 동갑내기 친구이긴 합니다만 1호키의 선행을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1호키가 끝까지 마크 지켜놓으면서 들어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솔직히 마크는 불안하다 말씀드렸었는데 나름 선전팔자 나갔었던 1호키 마크가 아닌 금요경주처럼 때려주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3번이 힘을 쓰고 7번이 몰고 가고 1번이 마크에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호키가 먼저 서두르게 된다면 7번이 1호키 활이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7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7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박종현이 과연 김종현이 과연 이용의 후미를 마크에 나가면서 끝까지 마크를 지켜낼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잘 쫓아가긴 했습니다만 결국 줄이 끊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박인찬이 김종현을 상대로 좀 끊어먹기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김종현이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이류경제 강한 박인찬이 끊어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사선책이라고 한다면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7번과 3번 쪽에 7번과 3번 쪽에 이번 편성 1호키가 때려주고 이용이가 몰가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7번 3번 동반 입상 마무리될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끊어먹을 수 있는 박인찬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7번과 2번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 가능성도 농후하죠. 이용이가 1호키만 믿고 견주전 8차 나가는데 권종국이 먼저 내선 잡고 이명환을 상대로 넘어서요. 그렇게 된다면 박인찬이 막혀 나갑니다. 박인찬이 후미에서 날라올 1호키라든지 이용이 견제 나서게 된다면 권종국 이런 편성에서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인찬 추입보다는 권종국 버티기 쪽에 5번과 2번 쪽에 우선하시되 어차피 이번 편성 1호키가 넘어서지 못한다면 외선에서 이용이가 차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인찬의 견제 때문에 직선에서 세게 나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5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명환이 얼마만큼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권정국이 타점 잡고 1호키가 간보다가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5-2가 가능하죠. 5-7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만큼은 이용이가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7번과 3번이죠. 7번과 2번 끊어먹기 나설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7경주입니다. 김명섭이 최근 선전을 펼쳐 나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참 많은 기대를 해봤었는데 다리 상태가 상당히 무거운 모습을 보여줬던 김명섭. 과연 김명섭 박성순과 호흡을 맞춰 나갈지 대타 출전하고 있는 조성윤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지만 않다는 점. 왜냐하면 박윤아도 있고 고유한도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장경동, 백악성까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4번, 2번, 5번, 6번으로 쓰죠. 김명섭이 힘을 써야 되는데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성순, 조성윤까지 함께 무너질 수 있죠. 조성윤이 제대로 좀 끌어내주기만 한다면 김명섭이 타점 잡고 힘을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끌어내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2번하고 4번이 원체 초반 시소각이 좋고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조성윤이 끌어내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배당 가능성 농후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한번 득점에서 앞서 나가게 있고 박성순의 후미권 마크 조성윤이 끌어내주기만 한다면 타점 잡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윤아가 긁어주고 고유한 장경동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배당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략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유한이 박윤아 상대로 반밖에 넘어서고 장경동 막혀 나간다면 2번과 5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생각만큼 박윤의 시석이 좋다면 2번이 짧게 추입해 나가는 2번과 4번의 동반 입상을 먼저 한번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5번이죠. 2번하고 4번입니다. 2번하고 5번, 2번하고 4번을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차 장경동이 몸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5번일 때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으로 먼저 파업 라인 쪽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호하고 2사경주권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은 조성윤이 끌어내주고 김명섭이 타점 받고 박성순이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으로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7번과 3번 고현하고 박윤아를 7번이 넘어서야 되죠. 그 점 때문에 박성순이 마크를 놓치게 된다면 장경동이 직선에서 추입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전일도 장경동 컨디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 점 때문에 김명섭이 가게 된다면 박성순과의 동반 입상
7번과 3번의 동반 입장이 기본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컨디션 괜찮은 장경동이 쫓아가면 7번과 5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5번은 차선책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공격적인 승부입니다. 2번하고 5번이죠. 2번하고 4번을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박지영하고 전준영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유리하죠. 황영군이 대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선에서 힘을 써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조준수라든지 김도환이 마크에 나간다면 아무래도 5명이 뭉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진원은 이서혁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진원도 뭐 자력 능력 갖춘 선수도 아니고, 뭐 이서혁도 자력 능력 갖춘 선수가 아니에요. 기껏 해봐야 끊어먹기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4번, 3번, 7번 순으로 4번, 7번, 3번 순으로 잡게 된다면 5번이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박지영과 전준영 중에서 누굴 선택할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체 뭐 박지영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황영군을 직접적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전 전개상 좀 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번이시고 힘을 쓰고 전준영이 막혀 나갔을 때 이진원이 끊어먹기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4번의 선행을 3번이 활용해 나가고 전준영이 쫓아 들어가는 작전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장 쪽에 3번하고 7번, 3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3번, 7번 쪽, 3번, 7번 주력 승부로 적극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5번 이진원이 쫓아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3번과 5번을 차선으로 3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37하고 3호입니다. 37하고 3호 두 차권, 3번과 7번 쪽이 좀 더 유리한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준영도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4번의 선행을 3번이 막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진원이 직선에서 좀 추입을 세게 나가게 된다면 이진원의 연대는 이서혁이 막해 나가고, 이진원의 연대는 전준영입니다. 전준영이죠. 25기 동기생이에요. 그 점 때문에 3번이 4번 믿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고, 동기생이죠. 5번하고 7번 정도는 살짝 뒤집어 보는 전략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이 가면 1번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에 동기생까지 묶어 나가는 51과 57입니다. 51하고 57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3번과 7번의 동반 입장 쪽 복승 중심이라는 점, 3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전략적 연합이죠. 수도권 협공에 대한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찬우가 전일 2차권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승이 필요했었던 상황에서 득점이 안 됐죠. 결승까지 못했었던 이찬우. 하지만 금일만큼은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태 활약에 나갈 수 있고 김현 활약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반면 장태찬, 한재호, 최창은, 정덕이는 파업 라인인데 아무래도 이찬우를 견제해 나가기는 다소 좀 부족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종태가 금요일 때는 마크 전일은 또 넘어서지 못하면서 죽승을 했습니다만, 일단 긁어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종태가 힘을 쓰면 이찬우가 몰고 가죠. 장태찬이나 김현이 마크 다툼 펼쳐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들어서 김현 아무래도 장태찬이 들이대면 몸싸움에서 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의 뒷자리는 장태찬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1번이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종태를 상대로 몸싸움을 심하게 걸어올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타점 잡고 힘을 쓰고 이찬우가 몰고 와서 승부 타임이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7번과 1번의 비파업 라인 쪽에 7번과 1번 비파업 라인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1번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끊어먹기 나설 수 있는 장태찬입니다. 마크에서 따라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7번과 2번 정도는
7번과 2번 정도는 뭐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7번과 1번의 동반 입장 쪽에 7번과 1번의 동반 입장 쪽이 우선이라는 점, 7번과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번 가능성 솔직히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최창원이 힘을 쓰고 장태찬이 몰고 가게 된다면 박종태 미타가 2차 후 또다시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최창원이 힘을 쓰고 장태찬이 꿈이 견제해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최창원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창원이 버텨내면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 뒤늦게 2차로 날라오죠. 5번하고 7번 정도는 최창원 최근 들어서 죽쓰다 보니까 이러다간 선발급 강급 위기까지 몰려 있어요. 힘을 쓸 수 있는 최창원, 장태찬의 견제력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5번, 2번이라든지 5번하고 7번은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편성 자체가 빠른 편성도 아니에요. 시속감이 빠른 편성도 아니고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지긴 했습니다만 파업 쪽 선수들이 상당히 좀 약한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박종태 철저하게 활용해 나간다면 이찬우가 박종태 몰고 가서 승부 타이밍 짧게 가져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7번, 1번 쪽이 우선이고 노련한 장태찬 마크되면 쫓아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황정현이 뭐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황정현의 연대가 하수영이 있고 백동호 있고 권성호 있는데 하나같이 황정현 앞서서 때려줄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 노태경은 김원호하고 공태욱이 있죠. 노태경 천일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노태경 머리에 김범준하고 김원호를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노태경만 쏙 빠졌어요. 김범준에 김원호가 들어오다 보니까 좀 배당이 좀 고액 배당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고, 전일도 공태욱 외선에서 날라오면서 막 3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나쁘지 않았었다는 점에서 김원호가 때려주고 노태경의 뒷자리를 공태욱이 막혀 나간다면 황정현이 몸싸움 펼쳐 나가기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뭐 전일 김원호 라인 전환 시도해 나가면서 외선에서 잘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직전의 차는 또 선행으로 3차권까지 들이댔었던 경주가 있었어요. 13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7번이 굳이 황정현보다는 김원호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7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7번과 3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공태욱이 쫓아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죠. 7번과 1번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고 싶습니다. 굳이 황정현과 타협점 찾아 나갈 이유 없는 노태경이기 때문에 파업적 선수들이에요. 몸 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73하고 7일 쪽으로 73하고 7일 쪽으로 좀 공격적으로 한번 과감하게 공략해 보자 말씀드릴 수 같겠고, 오히려 황정현이 노태경 활에 나가면서 직선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6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이번에 하수영이 몸 상태가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과 2번 정도는 차선을 한번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황정현이 노태경 활에 나가면서 짧게 취해 나가는 6번과 7번이라든지 좀 세게 나가면 하수영도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수도권 협공이죠. 6번과 2번까지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에서만큼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 보고 싶어요. 공태욱도 그렇고 김원호도 그렇고 컨디션이 나쁘지 않습니다. 7-3 먼저 7일 차선으로 가져가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결승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배정현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죠. 배정현의 연대가 김우현, 유선우, 임진섭입니다. 반면 손재우 연대는 김우겸하고 김범준이죠. 김범준하고는 청평팀 선수들입니다. 김범준은 또 손재우하고 훈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범준이 먼저 힘을 써주게 된다면 1번과 7번 쪽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하지만 아무래도 손재우가 힘을 쓰게 된다면 7번과 2번, 7번과 5번 이라든지 7번의 선행을 1번이 활용해 나가면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유선우가 초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초반 손정은 파업수들이 자리 잡고 1번, 7번, 5번 이라든지 뭐 7번, 1번, 5번 순으로 뒤에 파업 선수들이 비파업 선수들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만 놓고 본다면 손재호하고 김우겸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두 선수가 좀 전법적으로 좀 충돌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손재우가 먼저 때릴지 김우겸이 먼저 때릴지에 따라서 뭐 착순의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뭐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1번이 힘을 쓰고 7번이 몰고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을 기본으로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번하고 7번 쪽에, 1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배정현이 몸싸움에 상당히 능하죠. 1번의 뒷자리를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승전에서 김우겸이 타이밍 잡지 못하고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타이밍 잡지 못하고 고전하게 된다면 손재의 뒷자리를 배정현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신인보다는 특선에서 강급된 손재호 타점 잡으니까 뭐 11초 때 초반까지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에 타겟은 1번이 될 가능성이 높죠. 1번과 2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1번과 7번 쪽이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야 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번 편성 유선우가 초조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자리 선정 과정에서 2번, 3번, 2번, 뭐 4번, 6번이라든지 6번, 4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래저래 김우현이 타점자가 힘을 쓰면 배정현이 김우현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4번이나 6번이 후면에서 날라오는 선수들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정현하고 유선우가 과거 동창원 쪽에서 훈련했기 때문에 협공 펼쳐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진섭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어요. 뭐 전혀 운동 많이 따랐으면 내선에서 파고 들어갔었다는 점, 21개에다가 동갑내기 친구죠. 그 점 때문에 김우현을 활용해 나가면서 취입해 나가는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2번과 6번 정도는 충분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2번하고 3번입니다. 2번하고 6번은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이 넘어가느냐 7번이 넘어가느냐, 3번이 먼저 힘을 써서 배정현이 몰고 가느냐를 놓고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시속감적인 면에서는 1번하고 7번의 협공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단 김우현이 내선 긁어버리면 배정현이 직선 추입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양분해서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 재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왕 잘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